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실제 통변을 하면서, 통변이라는 것은 철학관에 와서 생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의 사주를 문다든가 나의 궁합을 문다든가 다른 또 어떤 진학, 취미, 그죠?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통변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통변을 30년 이상 하면서 실제 그 일어난 일들의 가장 오늘 테마는 속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그 속궁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또 만남이 그렇게 행복하고 열정적이랐는데 또 식어서 이렇게 이혼으로 가는지, 왜 또 이혼이 많은지, 그죠? 이 시대에는 가장 제가 철학관을 하면서 가장 많은 프로테지가 이혼의 프로테지 가장 많은 것은 외도, 소위 말해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은 또 왜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그죠? 참 죽고 살기로 이렇게 안 보면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했는데 왜 이혼을 할까요? 우리 이 시대에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통변을 하면서 정말 여인들이 참 남편이 아파 누워 있어도 웬만하면은 이별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내 몸이 고되고 투잡 서리잡을 하고 먹여 살래도 실제 이별은 여인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외도가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천재지변이 있고, 그죠? 인재가 있는데, 인재가 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은 지진, 그죠? 뭐 이렇게 홍수, 뭐 이런 거,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파탄, 그죠? 또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보시핑을 당했다든가. 자, 불가항력적인, 좀 믿고 아쉽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은 여인들은 넘어가는데, 바람이 일어나면 정말 더럽고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그죠? 듣기 싫고, 그죠? 죽이 보기 싫고,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도가 가장 프로테이지가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결혼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맺을 결이죠, 그죠? 혼이란 혼자죠. 자, 이혼은 뭡니까? 떠날 이자랍니다. 떠난다는 거죠. 떠나는 바로 혼인에서 혼인한 사람하고 떠나는 것을 이혼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떠날 때는 뭐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뭡니까? 종족 변식도 있고 경제적인 서로 이득, 이제는 혼자 살기 힘드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하죠. 또 물론 사랑에 빠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니하고 내하고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시작했는 거죠. 그러나 결혼 그 전자에는 종족 병신도 있고 경제적인 책임도 있고 의리도 있고 약속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약속이 깨어지고 하다 보니 결국은 꼴 보기 싫고 다시는 너하고 함께하기 싫고, 그죠? 냄새도 싫고 소리도 싫고, 그죠? 잠자리도 싫은 거죠.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모 형제도 있고 사회적인 지인도 있고 그죠? 뭐 직장 동료도 있고 또 우정의 각 친구도 있지만, 크게는 지인과 애인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지인은 뭡니까? 알지자 사람이자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애인은 뭡니까? 사랑했자 사람이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인과 우리가 애인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한간에는 이렇게 철학관을 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애인과 지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단도직접 물으면 정말 곤란하게 이게 딱 선을 자르기 힘들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 특히 남자분 세계에서는 성관계를 하면은 애인이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밤을 같이 지새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지인이 관계, 이렇게 주로 남자들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도 우리가 만리장성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관계를 했는 사람은 주로 애인관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지인관계, 이렇게 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인은 뭡니까? 지인은 바로 어떤 것이 생길까요? 자, 지인은 우리가 그리움이 생기고요, 동행, 인생을 같이 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추억이 생기고 삶을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도 도와주고 또 들어주고 아쉬움도 그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그죠? 뭐 이런 우리가 봉사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도 있고, 이렇게 삶을 같이 사는 주변 사람들, 동료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그죠? 친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애인은 뭡니까? 애인은 첫째 우리가 사랑의 뜨거움 열정이 생기죠. 지인은 그런 게 생기지 않죠. 처음에 우리가 눈꺼풀이 씌었다 여자분들이 그죠? 아이고 내가 그때 미쳤다 뭐 이렇게 뭡니까? 그거는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지인은 그런 감정은 생기지 않죠. 뜨거움이 있으니까 차가움도 생기는 거죠. 예, 그 좋던 사람도 잘못해서 꼴 보기 싫을 때는 정말 꼴 보기 싫고 믿고 그죠? 차가움이 생겨서 오히려 그죠? 지인은 미움이 생기진 않는데 예, 미움과 감정이 식어볼 때는 뜨거웠을 때가 식었을 때 차이는 천지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라고 해서 뜨겁고 좋을 때는 아름답지만 이것이 식었을 때는 굉장히 미움과 아쉬움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금합에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소금합에서는 뭡니까? 무엇을 느낄까요? 주로 5가지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건 크게 5가지입니다. 자, 시각의 효과가 있죠. 그죠? 우리가 보는, 그죠? 아, 예쁘다, 멋있다, 그죠? 아름답다, 그죠? 아유, 내 스타일이다. 이게 좀 시각의 효과죠. 근데 시각에서 이제 마음에 들었으면 두 번째 느끼는 게 뭡니까? 여인들이 특히 많이 느끼는 후각이죠. 아, 그 사람의 매너, 냄새, 그죠? 에티켓 이런 후각, 그죠? 이 후각도 얼마나 잘 씻는지 또 그죠? 이런 것들 옷을 얼마나 잘 갖춰 입어서 매너 있는지 이런 후각의 효과가 또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또 청각은 여인들이 특히 더 예민하죠. 아름다운 매너 있는 점잖은 소리, 또 배려 있는 소리, 그죠? 나를 늘 생각해주는 소리, 그죠? 늘 감싸주는 소리, 늘 함께하는 소리, 늘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 여러 가지 특히 사랑한다는 소리, 이런 소리에 또 굉장히 민감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각이 됩니다. 무엇이라도 맛이 좋아야 되겠죠. 맛은 주로 전조증상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은 주로 애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각도 굉장히 청결이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는 촉각이 있겠죠. 촉각은 피부로서 느끼는 거죠. 바로 성행이라는 것은 남녀가 종족 번식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남녀가 합을 한다는 것은 촉각이 되는 거죠. 피부가 느끼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오감을 잘 만족할 때 남녀 모두가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역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서 우리가 궁합이 맞네 안 맞네, 속궁합이 맞네 안 맞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것 또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호법입니다. 조호법은 뭐냐면은 겨울생은 여름생을 만나고 가을생은 봄생을 만나고 봄생은 가을생, 그죠? 여름생은 겨울생 이렇게 내가 해서 서로 조후 찼고 더운 거, 그죠? 메마르고 습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조호법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은 손이 차가운 여인은 손이 뜨거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겠죠. 손이 차가운 여인이 찬 남자를 만나면 손을 잡았을 때 별로 감각이 좋지는 못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조호법이라 그럽니다. 자, 억부법이 있습니다. 억부법은 사주팔자에 이 여인은 나무 목성만 가득하고요. 나무만 가득한데 그럼 나무를 많이 잘라주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쇠가 되겠죠.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땡긴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굉장히 미련을 느끼게 되고 그죠? 그 사람이 뭔가 좋아 보이는,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이 안 보이는데 그분에게만 좋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통간입니다. 통간은 사주팔자에는 정말 내가 없는 딱 한 가지를 갖고 있어서 이 사주에는 겨울의 나무입니다. 쇠도 있고 흙도 있고 금도 있고 다 있는데 오로지 햇빛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남자 사주에 햇빛이 가득한 사람, 뜨거운 남자 만났을 때는 확 땡기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뭔가 길을 안내해 주듯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남녀 다 공이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나는 오로지 참 경제적으로 힘든 거, 그죠? 이건 정말 바로 해결이 좀 되기 힘든
힘들죠. 우리가 복권은 아무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나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닌데 능력이 있는 남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도와줘서 정말 한꺼번에 확 이렇게 물길을 태워주듯이 그저 태워주는 사람을 우리가 통간 용신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잘 없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상담을 통변을 하다 보면은 그런 좋은 남녀를 만난 분들도 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생에 아주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현금도 주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녀 공이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사람은 그것은 부처님이요 그저 신이겠죠. 그러나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죠. 누구나 우리 인간의 삶은 남녀 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을 누구나 원하겠죠. 어느 정도. 그럼 여인들은 예쁜 몸매라든가 말씨라든가 그죠. 있으면은 정말 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는 좀 가난하니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는 거죠. 나는 주기는 싫으면서 많은 걸 받으려고 하니 결국 그 사랑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섯 번째 그죠. 바로 속궁합과 애로움입니다. 자, 재혼을 하는 사람들요. 특히 뭡니까? 불륜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뭡니까? 특히 남자 여자가 특히 남자분들이 한 50이 넘어서 재혼을 하는 분들은 전부 정력이 세든가 정력을 좋아하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세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또한 가슴적으로 외로움을 못 채우는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재혼을 하고 또 불륜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한 사람과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는 잘 해주질 않으니까 탐심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과일이 더 커 보이고 반짝반짝 예뻐 보이는 겁니다. 나무 것은 냄새가 좋아 보이는 거죠. 집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냄새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쌈을 잘 사주는 사람 주로 불륜강에 많다. 또 이렇게 더 비약하는 사람들 있죠. 차문을 열어주는 사람, 우선을 세워주는 사람 그죠. 여러 가지. 그러나 왜냐 이런 비약한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집에 있는 늘 오래된 수십 년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망각이 되는 거죠. 망각 속에서는 믿음이란 두 글자가 있지만 편안하니까 이제는 좀 등한시 되는 것도 없잖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매너라 그러죠. 그 매너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니 매너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집에서 받던 대접을 못 받고 그죠. 새로운 또 뭡니까 이 청춘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애인과 불륜이 생기는 거죠.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뜨겁고 감각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함과 정이 있는 거죠. 정이 있고 그죠. 또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한결같은 그죠. 이런 또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나 바깥의 사람은 여러 가지를 채워주고 새로운 감정을 주고 감각을 주니 바로 촉각을 주는 겁니다. 그 촉각 때문에 새로운 바로 외도가 생겨나는 거죠. 자, 또 역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갑진년이죠. 갑진년에는 뭡니까? 바로 이 기토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연애가 잘 되겠죠. 이것을 기합토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묘일, 기사일, 기미일, 기유일, 기해일, 기축일에 태어난 분들이 내내 사업이라든가 연애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달마다 이렇게 달이 오는 달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보면 또 을경합금이 있고요, 병신합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림합목이 있고요, 무게합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을목의 나무와 경금이 만나서 하나의 금이 되고 불과 새가 만나서 포석고 새가 들어가서 뜨거운 고로를 지나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새와 불이 만나면 물이 된다는 거죠. 또 이 물과 뭡니까? 불이 만나서 하나의 나무가 된다는 정림합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성과 개수가 만나서 저 산에 가면은 그 아름다운 산에 지리산에 물이 졸졸졸 흐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게합하다 그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2024년을 살펴봅시다. 예, 1월 달은 바로 병인달이 되는 거죠. 2월 달은 정묘달이 되고 3월 달은 무진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게 되면은 자, 병인달의 1월 달에는 뭡니까? 신금을 가진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에 태어난 사람들이 연애나 여러 가지가 좀 잘 되는 합하는 그러니까 뭐 이사라든가 매매라든가 그죠? 뭐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만나지겠죠. 또 그럴 때 합이 들어올 때 바로 또 속궁합이 잘 이렇게 또 약한 사람도 세워지고요. 또 지루함도 좀 이렇게 또 뭡니까 채워지는 여러 가지 또 변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병인달이니까 이는 뭡니까? 바로 그죠? 우리가 삼합도 있고 육합이 있는 거죠. 삼합은 말이나 그죠? 개가 들어와야 되지만 육합은 돼지가 들어오면은 육합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2월 달은 정임 한목이 되니까 임수로 태어난 사람들 그죠? 임인, 임진, 임호, 임신, 임술, 임자 이를 태어난 사람들이 연애가 잘 되겠죠. 또 묘월을 그죠? 2월에는 지지가 묘죠. 묘는 뭡니까? 육합은 뭡니까? 바로 개가 되겠죠. 개띠로 태어난 사람들이 육합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묘는 뭡니까? 해모미 삼합이죠. 이 돼지와 그다음에 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합이 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달 기운이 또 돌아갑니다. 12달 이렇게 해서 달마다 기운이 다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육식갑자를 가진 사람들이 매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궁합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속궁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역관들이 궁궐에서 임금님의 오늘 속궁합을 잡을 때는 이런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날을 잡겠죠. 조법도 보고 용신법도 보고 업국법도 여러 가지 그죠. 보면서 이 사람 오늘 임금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입니다. 3월에 무진날에 그죠. 무진일이다. 이래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럴 때는 개수로 태어난 여인들을 찾겠죠. 무게합파가 되니까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축일에 태어난 사람을 3월 달에 임금님이 무진일주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서 합을 하게 되면은 잉태가 되고 그죠. 바로 그죠. 이세가 이렇게 종족 번식이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왕자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거나 또 여인을 또 뭐 공주를 임신해도 등급이 올라가겠죠. 그죠. 바로 남자애를 임신하게 되면은 바로 종일품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빈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등급이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숙이다, 빈이다 뭐 이런 등급이 여인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날의 일진의 속궁합의 날을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건 이해하시겠죠? 매달 이렇게 병인달, 정묘달, 무진달, 기사달, 경호달, 신미달, 임신달, 계유달, 갑술달, 을해달, 병자달, 그 다음에 정임달 이렇게 늘 달이 이 육식갑절 이렇게 12달이죠. 12개가 움직이겠죠. 달은 12개가 그럼 띠는 뭡니까? 띠도 12개가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일지는 뭡니까? 일주는 육식갑자가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연은 영도 마찬가지 육식갑자가 움직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띠하고 이 월하고 신은 뭡니까? 12개로 움직이죠. 우리는 뭡니까? 12를 2시간을 1시간으로 역학을 보니까요. 그래서 신은 12개로 보고 달은 12개로 보고 그죠? 월하 또 일하고 연은 육식갑자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속궁합의 마지막 패턴은 바로 이제 섹스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촉각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남자 여자가 느끼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남자들은 주로 뭡니까? 여인들이 어떤 특히 남자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크기를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지속성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다음 테크닉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방법을 얘기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 체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부드러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속삭임, 사랑 이런 여인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속삭임, 사랑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또 남자들이 느끼는 여인에 대해서 뭐 쪼임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죠? 뭐 후각적인 거 그죠? 수기운이 많으면 수기운은 바로 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수기운이 얼마나 잘 터지느냐, 많이 나오느냐, 적으냐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거죠. 거기서 부드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고요. 아무래도 여인들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되겠죠. 그 시간대에서 얼마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서 리드를 잘 하느냐 이걸 또 보겠죠. 그다음에 한결같은 든든함, 그죠? 기둥 같은, 그죠? 느티나무 같은 이런 남자에게 마음이 열려서, 여인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든든함, 특히 외롭게 혼자 있는 분들은 이것이 더욱더 절실하겠죠. 한 50이 넘은 분들은 더 하겠죠. 경제적인 든든함, 한결같은 믿음, 그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거에서 이제 몸이 열리겠죠. 예, 이런 것이 만약에 나이 드신 중년에서는 이런 것을 잘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몸이 잘 열리지가 않죠. 20대처럼 뜨거운 어떤 방망이가 되지는 못하겠죠. 이 20대는 뭡니까? 정리만목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불이 강한 사람. 이 사주학의 나무나 불이 강한 사람들은 뭡니까? 불꽃처럼 확 태오릅니다. 그것은 발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금과 수가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양이 많아지는 거죠. 양이 많아져서 지속성 이런 게 많죠. 그러나 목이나 화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지속성은 많지가 못하죠. 그 다음 토성들이 가장 애매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로 토성이고요. 그래서 목성과 화성들은 발육이 강해서 힘이 좋고요. 토성은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점잖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고, 금과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양이 많아서 지속성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금과 수기운으로 태어난 사람이 소위 바람기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근데 금기운과 수기운은, 금기운은 뭡니까? 경금과 신금, 그죠? 수와, 그죠? 임수와 개수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또 외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내가 강한 것은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또 외도를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고 주색 찾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육식갑자와 더불어서 사주 명리학과, 그죠? 또 통변을 하면서 일어난 실제의 어떤 속궁합의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논해 봤습니다. 예, 나름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책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떤 분은 또 어렵고 어떤 분은 조금 쉽게 와닿을 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지키려면, 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정말 그저 끝까지 100세 시대에 끝까지 가기가 정말 힘이 들죠. 예, 의리도 지켜야 되고 한결같은 수입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죠. 말에 책임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세를 돌봐야 되고, 그죠? 우리가 인생은 끝이 없이, 예, 인생의 책임이라는 게 정말 끝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 가장들은 더 하죠. 예, 자식을 낳았으면 키워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취업이 돼야 되고, 또 취업이 되면 결혼이 돼야 되고, 또 결혼이 되면은 정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줘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외국 여인들이 우리나라 남성들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책임감이, 벌어 먹여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이것이 누구나 다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전 세계 다 그렇지는 않답니다. 저기 아프리카 어느 민족들은 남자들은 늘 그늘 밑에 맨날 놀고요. 예, 야자수 밑에 바나나 따먹고 야자수 따먹고 놀고, 여인들은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물 길고 오고 먹이 살려고 또 고기까지 잡는 민족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이 남자들이 가장 외국 여인들이 보서는 가장 매력이 많답니다. 한결 또 남자들은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요즘 좀 자식들을 많이 안 넣어서 우리가 좀 즐기고 보자. 예,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그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 따라 있고, 또 책임감이란 게 너무나 끝까지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다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 저 아빠 할 거 없이 모든 책임감이 강한 우리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다. 그래서 남자들 참 매력이 있다. 또 동방예의지국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처럼 여인들이 예쁘고, 예, 아주 예의 바르고 그래서 섹시한 분들은 이 세상에 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들과 남자들이 또 외도도 많이 생기는 것도 그만큼 매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랫동안 사주 철학을 하면서 실제 통변한 경험치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조금 돌려서 다시 듣기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 내가 속궁합이 아니라도 내 자식의 속궁합도 참 중요하고
하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 약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약쟁이 가서 이렇게 어떤 약을 구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지 10년 된데요. 혹시 제가 집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그것이 바로 나중에 보니까 정력제더라고요. 사실 그걸 먹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한 40만 원 넘는 약을 저희한테 구해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죠? 혹시 아들이 쫓겨나서 중도 하차할까 싶어서 걱정이 됐는가 봐요. 이 100세 시대에는 그런 것 또한 엄마 아버지들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시간 속궁합에 대해서 특히 2024년의 속궁합에 대해서 아마 이 영상 하나면은 속궁합 모든 것이 이해가 되리라 저는 감히 이렇게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 알림을 또 주시고요. 또 처음만 하자면 속궁합에서는 종족 번식도 있지만 건강이 많이 채워집니다. 그죠? 이 우리 중국의 소녀경에 보면 그죠? 이 체위에 따라서 어떤 지속성에 따라서 얼굴 여인들은 피부가 예뻐지고 그죠? 또 엔돌핀이 올라가고 모든 이 신진대사가 건강이 좋아지고요. 또 다이어트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만나면 한없이 좋고요. 잘못 만나면 한없는 불행이 또 일어나는 것도 속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채워서 만남도 가질 때 오늘 영상이 작은아마 도움됐으면 하는 간절합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자 알림을 주셔서 팔봉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